안녕하세요. 올해 건축 집담이 예년보다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시작한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올 말과 내년 초까지 걸쳐서 6팀의 건축가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페어, 포스터 보셨겠지만 페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들 협업으로 진행을 하세요. 근데 협업의 형태가 사실 뭐 꼭 2명뿐 아니고 뭐 3분, 4분 건축관들이 모여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딱 둘이라는 숫자만큼 밀접하게 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둘이 아니면 뭐 더 많이 하셔도 밀접한 작업은 하시겠지만 그 둘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협업을 어떻게 하고 협업의 과정이 건축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작품 결과를 감상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페어라는 주제로 건축 집담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어가 구성되는 형식도 다양한데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동료, 선후배, 형제, 자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모든 형태를 다 담을 수는 없어도 좀 다양한 협업의 형태를 갖추신 건축가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드2A의 이희원, 정은주 건축가님들을 모셨는데요. 아마 강연 중에 그 자세한 소개는 직접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원, 정은주 소장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건축사 사무소 오드2A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은주, 이희원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강연이 좀 조심스러운 요즘인데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부 건축가로서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 별다르거나 특별할 것이 없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스스로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나누는 고민들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보고,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오드2A라는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오드2A는 오드2A, 2라는 영어 표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애찬 통과라는 뜻인데 저희가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이름에서 은근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드2A라는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좀 난해하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시를 쓰듯이 또 선사를 하듯이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같은 학교 건축학과 선후배로 처음 만나게 됐고 또 CC였어요. 졸업 후에 저는 MIU라는 그 20년 가까이 된 작지만 좀 묵직한 작업들을 해온 아틀리에에서 실무를 했고 희원 소장님은 양수인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삼것이라는 젊은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보통 함께 협업이나 동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성격의 아틀리에나 아니면 같은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는 경험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작업 방식이나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른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름지기 사업이나 뭐 연구소나 미술관 같이 실질적이고 좀 건축물의 구축 과정을 좀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접했다면 이희원 소장님은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예술이나 인터랙티브한 어떤 작업이나 그다음에 마케팅과 같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건축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일하는 사무소에서 그 일하던 프로젝트와 그 사무소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건축사 공부를 진행하고 좀 더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희원 소장님은 건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더 생겨나고 업역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유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자 다른 스타일의 사무실과 실무 경험이 지금에 와서는 되게 서로에게 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사를 따고 유학이 결정이 되면서 그때가 이제 30대 이제 다 들어가는 시점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각자 서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막연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네, 좋은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뭐 어영부영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조금 사고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도 그 시기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럴 거면 결혼을 빨리 해버리자 해서 약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것저것 다 해치우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붙어 다녔다고는 하지만 같이 서로 작업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서로의 작업을 그냥 조언해 주거나 도와주는 정도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고집도 센 편이고 각자 그 자존심을 좀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협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같이 사무실을 다니고 하면서 맨날 만나서 떡볶이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데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 함께 호흡을 맞춘 작업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당시에 RMG기 재단에서 젊은 건축가들을 위해서 주최한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인데요. 성북구 동성문동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 한옥을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용도와 형태로 제안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관심이 많았던 청년 공유 주거와 도시 한옥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역할 분담이 됐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는 저는 약간 평면적인 배치나 동선을 푸는 걸 우선으로 두고 작업을 하고 희영 소장님은 단면적인 재미나 약간 전반적인 공간감을 고려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자의 관점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적으로 기존 한옥을 존치시키고 공동 생활 공간, 즉 그 공유 거실과 공유 주방 등을 활용하고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한옥의 방이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된 제안이었고요. 기존 한옥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현대적인 모듈들은 기능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감사하게도 좀 수상을 하게 되고 또 결과가 좋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과정과 결과 그리고 또 이게 전시까지 이어지는 작업이 되면서 저희 둘이 함께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확인을 하고 또 막연하게 언젠가는 둘이서 같이 사무실을 오픈하자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계속 하고는 1년 정도는 희원 소장님이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다음 이제 돌아와서 1년은 오롯이 저희 둘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실무 경험이 저희 작업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생 때부터 연인으로 또 부부로 지내면서 공유했던 많은 것들이 그에 못지않게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뭐 데이트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건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일상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대화의 주제도 결국에는 다 건축의 영역으로 모여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데이트할 때도 다른 건축물 보러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생각이나 취향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많이 닮아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스스로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의 지점에 모여지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저희 두 사람 다 모두 내향적이고 또 고집도 센 약간 INF형 인간이어서 일할 때는 서로의 좀 의견을 고집을 많이 피우는 편이에요. 서로 의견이 납득이 될 때까지 약간 깊은 대화를 깊은 대화를 하고 양보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희 둘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직원들이 볼 때는 이게 또 부부싸움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이게 그날 하루의 상황이 그 직원들한테도 온전히 그 기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저희뿐만 아니고 젊은 건축가 부부와 같이 이제 일하는 사무소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부분에 사실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를 늘 좀 자중을 하고 좀 이렇게 텐션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또 스스로 약간 쿨다운 시키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남산 한옥마을 근처여서 일하다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나 그런 깊은 대화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남산의 둘레길이나 뭐 한옥마을 이렇게 산책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리프레시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참고로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사실 저희한테는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원칙을 잡고 있는 거는 퇴근을 하고 차에서 내린 후에는 절대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오롯이 집에 가서는 약간 쉬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게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작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 돌아보니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아이디어나 뭐 디자인, 계획부터 실시 설계까지는 대부분 함께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PM을 정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같이 도면을 그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한 사람이 주가 돼서 감리를 하는 편인데 그때는 기동성이나 효율성을 조금 고려를 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편한 경우에는 제가 전담을 하고 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에는 해운수장님이 맞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을 이제 한 명이 맡게 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또 뭐 산책을 하면서 또 퇴근길에 또 얘기를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대응하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호흡을 맞춰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 파트너로 일하는 방식은 대부분 뭐 따로 한다, 같이 한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대부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결론인 것 같고요. 사실은 건축이라는 일이 저희 둘만의 호흡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둘의 협업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나 클라이언트, 발주처, 그다음에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업체들, 그리고 시공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CM단, 뭐 이런 분들과의 호흡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작업에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또 거기 안에서 배워가면서 조금씩 O2A의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관계에서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만족도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그 관계 속에서 그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면서 저희가 진행한 1년의 프로젝트들의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일이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소가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쭉 한 번에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초기 컨셉을 잡는 과정에서든 그리고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든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수차례 호흡 맞추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소 내부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성과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둘이서 일할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내를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일이 진행됐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생기다 보니까 그게 또 처음부터 다시 맞춰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한 달에 하루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월간 오드투라는 소소한 이벤트로 함께 직원들이랑 일상이나 취미, 취향을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돌아가면서 좀 가보고 싶은 공간이나 전시나 행사 같은 것을 골라서 함께 가서 보고 또 자연스럽게 그걸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게 우리의 육아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그게 이제 저희 일에 넘어와서도 응용이 되고 접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각자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직원들이랑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현상 설계 공모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저희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진행하고 몇 번 이제 호흡을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초기 스케치부터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그걸 반영하게 되고 또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이끌어 가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지어지는 프로젝트에서는 본인들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조금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저희가 몇 가지 한 것 중에 다 2등을만 하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이 실망하는 게 조금 보여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도 좀 점점 더 이렇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호흡이 맞아가는 과정에서 또 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기회들을 통해서 리서치 작업이나 전시나 기획 작업을 종종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방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현장 조사 나가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리서치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가 돼서 이 리서치를 바탕으로 전시나 출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해방촌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과 전망대를 계획하는 기본구상까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 현장조사나 리서치 작업들을 통해서 한 번씩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좀 회사 생활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에서 좀 벗어나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편이고
저희 두 사람도 건축이라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돈벌이보다는 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데,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직원들도 그런 마음이 좀 우러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와 일하는 동안에는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조금이라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소통과 협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희원 소장님께서 몇몇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건축을 매개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갔는지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PKM 플러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물 흐르듯이 좀 진행이 된 반면에, 시공 단계에서는 다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시공을 갔다가 다시 디자인으로 왔다가 시공으로 갔다가 디자인으로 갔다가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완공된 모습이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시공 단계에서 많은 부분 다시 한번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다듬어 가고 결정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또 저희의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저와 이제 은주 소장님이 떨어져서 완성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혹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의 대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디자인은 이 모습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었었고요. 초기 디자인의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명쾌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갤러리 더하기 이제 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동선을 명확하면서도 공공과 또 개인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또 그 결과로 나온 이러한 평면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바로 컨펌을 받고 실시 설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면 부분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3가지 제안을 저희가 만들었고, 또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제안을 했고, 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했었던 인면이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2번째, 이게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실제로 지어지니까 거의 똑같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용 모습.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모습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설계와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처음에 이제 잡았던 저희 가이드 설계와 유사하게 혹은 거의 변경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재료에 대한 부분을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시공사랑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이 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은주 소장님이 서울에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담당을 하시고, 또 저는 그 협의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서울에서의 저녁 시간, 이제 밤 시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3D나 도면 등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서울에 아침이 됐을 때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24시간을 모두 저희가 활용을 해왔었던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이미지가 은주 소장님이 클라이언트와 재료의 질감이나 아니면 패턴, 디테일, 아니면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한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면 비슷한 재료로 이제 다른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또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났을 때 어우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클라이언트와 호흡을 맞춰 왔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삼청동에 위치한 사이트였기 때문에 윤주 소장님이 클라이언트와 삼청동을 같이 거닐면서 삼청동이라는 동네에서 느낄 수 있고 또 가져올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거는 이전에 PKM 갤러리라는 공간이 완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사용된 재료와도 조금은 다르지만 통일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클라이언트와 이제 여기 계신 윤주 소장님께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제 PKM 플러스 건물의 재료의 이제 뭐 패턴이라든지 패턴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뭐 매지의 두께, 그 다음에 매지의 깊이감, 아니면 재료의 색상 등을 고민을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샘플 시공을 해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협의 과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면, 이제 기존 건물의 이제 PKM 갤러리 공간과 이제 저희가 새롭게 설계하는 PKM 플러스와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그 연결이 될 때의 그 계단의 위치나 아니면 재료에 대한 협의도 윤주 소장님께서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이런 긴밀한 이제 저희가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공사는 사실 조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저희도 안 힘들었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 클라이언트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와 저희가 호흡을 맞추고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러한 결과를 거쳐서 이제 외부 바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결정이 됐고, 실내도 같은 대리석이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질감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PKM 플러스라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런 신뢰관계를 쌓고 또 호흡을 맞춰오면서 이제 또 PKM 플러스 옆에 PKM 플러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 분과 긴밀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결과물을 저희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KM 플러스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울 시립미술 아카이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컨셉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공 단계까지 그 각 단계별로 만나는 분야들과의 호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아크바디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공사 자체는 아크바디에서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안으로 실제로 설계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건축 공사에 대한 이제 예산 부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미뤄뒀던 이제 공간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술관이다 보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를 하시려다 보니 당연히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또 여성 기업이라 여성 기업의 특혜로 인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실 여기 클라이언트였던 이제 시립미술관과 또 서울시의 박물관과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가 진행했던 PKM 플러스와 또 저희가 페이스 갤러리도 이제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페이스 갤러리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있었던 공간을 저희가 또 설계를 했었는데 그 두 공간을 보시고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와 이제 공간 기획에서부터 인테리어, 그다음에 가구, 조명, 뭐 사이니지 이런 다양한 분야까지 약간의 마스터 약간 그 약간 마스터 아키텍트로서 컨트롤 해주기를 이제 부탁을 받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기존 설계안의 방향성을 좀 많이 존중하면서 진행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마감, 가구, 조명, 뭐 사이니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질 공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는 뉴트럴한 분위기의 배경 공간을 인테리어에서 만들어 가면서 각 협업 분야가 더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 확실히 미술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내부 공간에 대한 계획이 이제 주된 과업이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를 진행했어요. 사실 약 6개월 동안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록이 الحاجة اللي وراك موظف خد بالك. 나가셨어요? 네. 회의록이 Not cake, not cake, bitch, not cake. 제가 내보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회의록을 남기고 또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도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긴 했지만 반대로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발주부서와 혹은 이제 협업하는 다른 분야와 이제 신뢰 관계도 점점 쌓아가고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도 실제 이제 에르코 조명을 저희 사무실에서 시연해 가면서 미술관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저희한테 필요한 스팟 조명과 다운라이트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었고요. 가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인테리어 마감하고 이제 가구의 재료나 아니면 마감 방식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가구라는 오브제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과정을 통해 목재라든지 아니면 뭐 철제나 대리석 등과 같은 이제 재료의 가구가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라는 공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니지 같은 부분도 전반적으로는 저희와 이제 발주부서가 사이즈에서부터 뭐 픽토그램이나 텍스트와 같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좀 설정을 하고요. 사이니지 이제 전문 분야의 이제 설계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모두가 잘 어우러지고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된 이거는 투시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실 현재는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아직 시공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와 이제 발주부서 혹은 협력사들과 함께 시공사나 아니면은 CM단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늘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발맞췄던 만큼 현장에서 이제 뭐 시공 중에 시공상 충돌되는 이제 지점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좀 저희가 명쾌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내년 여름 정도에 대중에게 이제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내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청담동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컨셉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과정까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흘러갔어요. 여기서 보시는 표처럼 거의 일자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디자인한 의도대로 잘 시공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이제 해시태그처럼 저희가 이제 집중한 것들을 보시면은 뭐 아트리움, 화장실, 공사비, 설계, 시공 기간 등이 이제 저희의 주된 이슈가 되었던 프로젝트이고요. 근린생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분이 서양이 전면 부위입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을 매시브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주는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보시는 핀터레스트의 이미지와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처음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처음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에 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또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안을 좀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하시면서 재료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사실 계획안에 대한 변경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설계 2.5개월이라고 적혀있는 요 해시태그처럼 설계, 허가, 실지 설계를 모두 2.5개월 안에 진행한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안드린 스케치인데요. 사실 이 스케치를 통해서 이 건물의 이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트리움 빌딩으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건물의 계단실 뒤로 있었던 화장실의 위치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던 위치를 여기로 변경을 하면서요. 그 사이의 공간을 천창으로 계획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제약도 있고 또 리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상 저희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건물의 이제 일부분을 변경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계단실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둡고 침침하던 계단실의 공용 공간이 빛이 함께하는 밝은 공간으로 바뀐다면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의 첫 인상 자체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런 아트리움이라는 요소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닌데 클라이언트한테는 아트리움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 자체도 아트리움 빌딩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또 주목했었던 점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이제 뒤로 이렇게 밀어내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의 공간을 보이드로 비워주면서 공공재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 없는 개인 소유의 이제 작은 근생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늘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을 보면 늘 문이 잠겨 있어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화장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한테는 좀 조금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한테는 눈에는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으로 또
좁은 공용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위트 있게 재해석해 보고자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스케치인데요. 사실 요 두 개의 스케치로 모든 설계가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케치는 클라이언트의 개인 작업 공간이 3층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의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좀 결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완성된 이미지처럼 건물의 전면 부분을 좀 매시브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희 건물의 앞쪽으로는 다른 건물의 후면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쪽인데 서쪽 앞쪽으로는 다른 건물의 후면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이기도 했고, 반면에 이제 건물의 남쪽과 북쪽으로는 건물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쪽으로 창을 좀 내주고 서쪽으로는 좀 더 매시브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 주변에 여기 모든 건물들이 도로를 향해서는 모두 커튼홀 방식의 이제 유리 재료로 구성된 가로였는데, 그런 가로에 그렇다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조금 단단한 건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매시브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시공 후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신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3D 이미지고요. 실제 모형으로도 저희가 공간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시공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막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공사 분들하고 저희가 그린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3D 모델, 피지컬 모형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최대한 저희의 설계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공 일정이라든지 공사비 예산 자체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그린 도면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달라고 저희가 하였고, 또 시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의견을 조금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함께 협의하면서 최대한 시간도 줄이고 공사비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좀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사실 건축주분께는 이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1:30 스케일의 이제 모형으로 공간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1:1 스케일로 저희가 제안드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정도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간들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었고, 또 외부 재료인 벽돌 타일이라든지 창호 색상 등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공사가 완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완료된 모습이고요. 사실 완공된 지는 한 반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사진 촬영을 진행해서 따끈따끈한 사진 초안 2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이제 조만간 조금 더 좋은 자료와 사진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꿈담 교실 사업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들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혹은 발주처 이렇게 등과 같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가 꿈담 교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그 중에 이제 2개의 도서관 프로젝트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연중초등학교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동구로 초등학교입니다. 먼저
먼저 그 면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 그다음 학교 선생님, 그다음 발주처와 함께 이제 한 3-4번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 부분들의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종합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약 한 150여 명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종합해서 계획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들쌤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자울쌤이라든지 과 같은 공간의 이름 자체도 아이들이 직접 지어줬고요. 그다음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또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초등학교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사진처럼 공간이 구성이 되었고요. 의자나 책상, 서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가의 양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아이들의 절대적인 요구 조건이기도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낮은 모양의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구로 초등학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보여드린 면중 초등학교처럼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못했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인 계획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설문을 통해서 받은 아이들의 의견 자체는 도서관이 그냥 앉아서 보는 정적인 공간보다는 조금 놀이터 같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마치 운동장처럼 주변으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그 트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동을 하고 또 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트랙의 안쪽으로는 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관하는 장소 등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트랙의 안쪽에 이렇게 그 공간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트랙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아이들한테 약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 프로젝트인 미래융합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아까 시립미술관이랑 시립미술 아카이브랑 비슷하게 컨셉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랑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설계 공모 단계에서 저희는 저와 그다음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은주 소장님 외에 미국에 있는 친구와 함께 설계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친구와 설계 공모를 함께 하다 보니 저희는 아까 앞서 PKM 플러스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디자인을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의 밤 시간에는 미국에서 다시 그 디자인을 디벨롭을 하고 미국에서 퇴근을 하면 다시 서울에서 디자인을 디벨롭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 2배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나 문자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당선 이후에 이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호흡을 맞춰 왔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이제 분야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 해시태그처럼 엄청나게 많은
각종 심의나 발주처, 사용처 등 모두한테 이제 저희의 설계 의도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혹은 다른 여러 이점이나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저희가 의도한 디자인 어휘가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이분들과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 모두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제반 법규에 맞는 방식으로라든지 혹은 이 프로젝트는 뭐 설계자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아니니까 아니다 라면서 이를 외쳐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분야가 조금 만족하고, 또 그것이 지났을 때 이 과정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방향성과도 좀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함께 도출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하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지나가고 또 돌이켜 보았을 때는 또 꽤 괜찮은 프로세스였지 않나 라고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그 분들도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처음에 원하던 모습으로 설계를 완료할 수 있었고요. 다만 지금도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눈물 나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설계안으로 돌아섰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있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정말 저희 사무소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혹은 일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좀 흘릴 뻔했었던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시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투시도였는데, 사용처나 아니면 발주처, CM단, 심의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변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연히 외부에 있던 루버도 중요했지만, 그 루버를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 뒤쪽으로 커튼월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커튼월이 아닌 그냥 일반 빵빵이 창으로 한번 변경이 되었었던 적이 있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바꾸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보여드린 프로젝트가 다 시공 중인데요. 이것도 현재 시공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와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저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관리단, CM단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사업관리단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또 지하 1층을 시공 중에 있어서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저희의 의도 또 무너지지 않게 서로가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 혹은 CM단의 좀 합리적인 결정도 서로가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 이맘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하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앞으로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들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새로운 호흡을 맞춰갈 신입사원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마지막 구인 광고 부분까지 너무 알차게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모두 그 질문 답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온라인에서는 손들기 해주시면요. 제가 손들기 하면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시가 돼서 손들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마이크를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질문해주시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프라인 강연장에 와 계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질문 있으신 분, 저 강연장에서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뭘로 쓰시나요? 저희 응원에 맞지 않는, 저희 애정에 맞지 않는 오드2A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INFJ를 찾아보니까 세상의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INFJ가 만났으니까 아마 0.02% 정도로 되게 희귀한 경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확률로 럭키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개소해가지고 이런 뭐 큰 프로젝트의 당선서부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뭐 이래 왔는데, 뭐 비결이라고 운 말고 또 다른 비결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시태그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PKM 플러스 갤러리를 그 인스타, 저는 하지 않지만 저희 스텝이 인스타 보여주면서 막 이런 프로젝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인스타에 어떤 주목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요즘 막 사실 인스타 아키텍트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도 인스타를 통해서 젊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인스타에 를 활용하는 법, 뭐 이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MBTI를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는데, 예전에 한번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직원들이 MBTI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님은 어떤 유형이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서로 어떤 유형인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저 지인 중에는 MBTI로 직원을 채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맞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저희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나서 같은 유형이 나와서 되게 놀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요새 뭐 유행이라고 이슈라고 하면 이슈일 수 있는데, 강유미의 그 너튜브에 MBTI 그런 개그 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재밌는 부분도 많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부터 저희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에 가면은 얘기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내성적이다,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좀 성향상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둘 사이에서는 그게 조금 시간이 또 시간이다 보니까 되게 터놓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더 해소할 수 있는, 남들한테 못 푸는 거를 서로한테 풀면서 좀 이렇게 모든 말을 다 하는 사이가 되니까,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아닌 것 같은 건 더 진짜 아니다, 남들 앞에서 못하니까 그런 말을 고집을 부리고 싶은데 못 부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저희끼리는 좀 약간 고집을 되게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 서로. 그게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되게 도움이 되는 요소인 것 같고, 하나하나 서로 다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랑 다시 또 협업을 처음부터 하라라고 하면은 좀 저는
좀 주저할 것 같고, 시간이 또 뭐,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1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또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는 사실 저희도 활용을 전혀 못하는, 저희 세대에 걸맞지 않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 되게 굉장히 젊긴 한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달도 제가 핸드폰으로 시킬 줄 모르고요. 네, 온라인 결제도 할 줄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기계를 잘 못 다루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둘 다. 그런 초반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배우고 있고, 저희가 3년 전에도 사실은 이 세건여고는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희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는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인스타도 그렇고, 뭐 온라인 결제도 그렇고, 아니면 설계도 그렇고,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가 못하니 너네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중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실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그냥 파트너십으로 협업이 아니라 이제 부부라고 하는 되게 강력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족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떠나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시간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을 얼마만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함께하는 시간이 또 되게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이제 두 분을 초청했지만, 떠나서 개인의 시간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보내시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초반에는 그거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서, 처음, 사실 둘이서 일을 할 때는 거의 뭐 놀면서 쉬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시간 보내고 싶으면 각자 사무실에서 나가서 혼자 커피숍 가기도 하고, 혼자 전시 보러 가기도 하고, 또 혼자 가게 또 다른 데 가서 뭐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이 조금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직원들도 생겨나면서는 조금 저희도 이렇게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시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거 운동에서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수장님도 그렇고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그 미래영화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둘 다 약간 건강적으로 조금 신호가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각자 운동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희원 소장님은 사실은 운동신경이 엄청 좋으신 편이라서 뭔가 공과 그 구기 종목에는 좀 약간 신경이 있으신데 저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 같이 취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요가나 명상이나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고, 유 소장님은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뭐 농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각자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가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채팅방 안에서 질문이 하나 해요. 채팅방 내용들 좋은 작업을 잘 보았습니다. 보시면 프로젝트나 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
전화보고를 할때 발생. 사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건 되게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풀어야 될 부분이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되게 깊게 이렇게 나의 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정적이게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INFJ라고 하면은 공감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공감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한 발짝 뛰어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보기 시작하면 저희한테 너무 큰 문제고 너무 넘어야 할 산이고 너무 그게 근데 태산 같은 문제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고 3자가 돼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저보다는 유사님이 잘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이게 되게 차분하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한다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냥 고리를 풀어간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때 결정을 하고 안 올렸을 때는 어떻게 저희 둘이 결정이 의사결정이 다를 때 50대 51대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그게 더 맞는지를 계속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승률이 어떻게 돼? 근데 그게 승률이 딱 한 문제를 가지고 딱 이번에는 너의 의견이 맞아. 너의 의견이 맞아. 이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희원 소장님 의견이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 의견이 맞고 그러니까 이걸 또 절충안을 찾아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가 의견이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 싸우기도 하는데 싸운다기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달랐었는데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서로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저의 이야기가 좀 더 맞고 어떤 부분은 유 소장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맞아서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두 개를 다 좋은 거를 섞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오히려 이렇게 서로 양극으로 가지 않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 과정 중에서는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오늘의 토론이었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전 사실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신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공 프로젝트일수록 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인상적이었던 점이 아까 미국하고 한국에 있으니까 24시간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나 아니면 전체 그 곡선의 패턴이나 전부 다 기본적으로 두 분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신다고 처음에 얘기하셨으니까 두 분이 하나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그래픽인 것 같아요. 14시간을 쓴다는 것도 두 분이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2.4시간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하루 종일 해서 보내놨는데 다음날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서 다시 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전 제일 궁금한 게
두 분이 진짜 그렇게 플러스 요인만으로 맞아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서 좀 그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분 사이에서 사실 의견이 오가는 부분을 그래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프랩할 때 머리 그런 건지 사실 그게 그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직진하지 않고 원이 그려지는 그래픽이었잖아요. 사실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원이 더 않으실까요? 그 수많은 그 하나의 선, 두꺼운 하나의 선이 결국에는 저희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막 엄청난 곡선을 그리고 막 이런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맞춰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맞았던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것도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조금씩 다른 걸 원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각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를 어쨌든 각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다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고민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런 둘이서 맞춰가는 시간을 조금 더 시켜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일한 약간 같이 그 프로젝트 동행 건축주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셨는데, 저도 집필을 이제 하고는 있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너무나 또 뜻깊고, 제 스스로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죠. 이걸로써 생기는 에너지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더 하게 되고 책임은 계기가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집을 짓고 사신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저희가 발표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돼요. 편도로 하면 왕복으로 하면 막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직주 근처. 근데 또 너무 가까운 거는 싫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조금, 너무 일에 얽매이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집. 저희는 사실 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 2개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어서 각자의 공간이 있는 소박한 집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장님은? 저는 그렇기도 하면서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가 있는데 어떤 건축이 좋으세요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떤 건축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이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요즘에 있었으면 좋겠는 곳은 오히려 조금 아무래도 또 MBTI가 제가 INFJ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 스스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내든 아니면 마당 혹은 뭔가 실외에서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던 그런 공간이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조금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설계도를 구현하려다 보면 예산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 건축주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갔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건축주의 성향도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건축주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처음 프로젝트에서 막 이것저것 재료로 시험해보고 하는 거는 저희의 의지도 있었지만, 사실 건축주가 그거를 허용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그만큼 욕심을 내고, 그만큼 돈이 더 든다, 예산이 더 든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민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엄청 빠듯하게 들어온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전체를 다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도 저희도 있는 상황이었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축주가 딱 생각하는 예산 이상을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공사기간도 딱 정해놓은 상황에서 점점 공사기간은 줄어가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실은 조정하는 기간이 거의 뭐 한 두 달 막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사실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설계 변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의 이제 디자인 의도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양보할 부분은 좀 양보하면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예 뭐,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깎아보자라고 하면서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축주가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저희가 조금 더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디자인을 조금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맞춰내라 하는데 그걸 안 맞춰내면 사실은 아픔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작업이 사실은 시설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는 조금 여유 있게 가자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다들 공사비도 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 디자인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유치는 건축주들 분한테 좀 익스큐즈를 해놓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축주분께서는 어떤 한정된 예산을 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그럴 때는 조금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똑같은 모양을 내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같은 모양이겠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간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이제 시공 단계에서도 서로가 사실 건축이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영의 일을 가지고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냥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가 이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그런 신뢰 관계들이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당연히 좋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어느 순간 판단했을 때 이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나중에 박자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감소를 하셔야 된다 혹은 감소하시기 싫으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질문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분이 처음부터 된다는 사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그들이 다 하시면서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분의 건축가로서의 에고가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서로 어떤 점에서 보완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싶거든요. 그래서 태어로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직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협동의 설계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보완이 된다고 보시는지, 무슨 설계 시작부터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공모를 한다면 어떤 공모를 할 것인가, 디테일을 풀 때 이런 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안 주신다던가 한 차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설계자로서가 아니라 설계자로서가 아니라 소장으로서 이제 페어에서 더 확장돼서 좀 많은 인원들과 다양한 업계를 좀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장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요구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페어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지 하는 기억. 우선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뭔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수지타산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날짜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현 소장님이 조금 많이 챙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을 낸다거나 회계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뭐 월급날 맞춰서 따박따박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현 소장님이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직원들 복지, 지원금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휴가나 휴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요새 좀 많더라고요. 중소기업 찾아보니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좀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사실 그것도 신청하는 거나 이런 회계나 이런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게 하루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처음에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둘이 약간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평면적이고 배치나 동선이나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이 소장님은 조금 단면적인 것, 공간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있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보고서도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한 관점을 봐주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게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구나 하면서 평면이 발전이 되고, 또 제가 평면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동선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하면서 단면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게 조금 서로
취합이 되니까 좀 더 제가 처음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 유 소장님이 처음 생각하는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원래 어쨌든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혼자서 설계를 하더라도 평면으로 갔다가 단면으로 갔다가 3D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는 평면에 집중하시고 단면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 더 한 분야에 좀 더 심도 있게 집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오히려 시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의 논의도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혹은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조목조목 하려고 노력을 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정주 소장님께서는 뭐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되게 그냥 툭툭 던지고 나가버리는 약간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주 소장님은 제가 그냥 툭툭 친절하지 못하게 이제 얘기하고 나갔던 부분들을 긁어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또 그런 어머니 역할을 또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더 없으시죠? 다른 거 하고 캐릭터처럼 이제는 퇴사를 했는데 첫 직원이 선물로 준 직원이자 후배가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애정하는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저희. 작품입니다. 친것 같아요. 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직원분이라고 하시니까 좀 네, 저희도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가능하신 분 잠깐 비디오 켜주시고 저희 다 같이 기념사 시간 지금 하고 싶은데요. 화면 공유 부탁하고 혹시 비디오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많이 켜주시면 직접 아니 분 장님도 인사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좀 들어와 주시는데 지명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되시는 것 같긴 하네요. 영화 백이나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째 강연을 해주신 네, 그럼 저희 마무리 멘트 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뒤에 사진 찍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들 마무리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사실 아직 되게 시작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 뵙고 또 저희 작업도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